강민정의 사인 시작합니다. 4월 2일을 기해서 미국에서 상호 관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 미국 시간으로는 오후 4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연설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 폭풍 전야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래서 어떤 품목들에 적용이 되고 어떤 국가들에 적용이 되는지입니다. 구체적인 품목이나 범위가 아직까지도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단 외교통상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용되는 국가일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국이 포함될지 여부겠죠. 지금까지 일단 백악관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리스트는 10개국이 될 수 있다라는 예측, 15개국이 될 수 있다는 예측, 그리고 21개국까지도 늘어났습니다. 각각의 예측이 있는데 일단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것은 그동안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언급했었던 더티 15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상위 15%의 국가를 의미하죠. 지난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었고 또 케빈 헤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이 더티 15라는 단어를 쓴 바 있습니다. 물론 15%에 해당하는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인지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요. 무역 간의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힌트가 됩니다. 자, 일단은 미국 상무부에서 주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기업들, 유럽연합, 멕시코 등이 포함이 되고요.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도 9위권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즉, 더티 15 기준으로 하면 대한민국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는 또 다른 통계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21개국 기준입니다. 미국의 무역 대표부에서 통계를 내고 있는 기준인데요. 이 기준에 따르더라도 한국은 여전히 포함이 됩니다. 물론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고 기준이 다르겠지만 이 같은 무역 흑자 관련한 미국과의 교역 관련한 통계에서 한국은 대체로 7위에서 8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무역 대표부의 자료에 따르더라 하더라도 브라질, 캐나다, 유럽연합 등이 포함이 되고 대한민국도 상위권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자, 이로 보나 저로 보나 한국은 이번 관세 대상으로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 월가에서 그리고 언론 보도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국가별로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0%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백악관에서 캐롤라이나 레빗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가별 대응이 아니라 품목별로 전 수입산의 20%를 부과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레빗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결정했다고 말을 해줬다. 그러나 내가 그 일 발표에 앞서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라면서 즉각 대답을 회피했고요. 여러분은 내일이 되면 내용을 알게 될 것이다. 24시간 내에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대치되는 이야기도 또 나왔습니다. 백악관 고문에 따르면 여러 가지 옵션이 아직도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20%의 일괄 관세가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NYT 그리고 WP에서는 국가별로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여전히 같이 논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자, 그러면 품목은 어떤 것이 될까 하는 것도 시장에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일단은 생활용품이나 소비재 쪽에서는 관세가 매우 적거나 제한적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생활용품이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지갑에서 즉각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미국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물가 그리고 소비 위축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약품 그리고 바이오단에서는 관세가 책정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의약품 관세 면제 조항을 철폐해야 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994년 있었던 WTO 다자간 무역 협상에서 이 같은 관세 면제 조항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당시에 사람의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관세를 상호 면제해주자라는 내용의 합의를 했고요. 대규모 컨센서스가 이뤄져서 아직까지도 20년 넘게 지켜지고 있는 조항이지만 트럼프는 이 조항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의약품 제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해외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 데다가 이 해외에서 만들어진 의약품을 미국으로 다시 들여올 때는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미국에는 이득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즉 미국으로 생산 제조를 유인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따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때문에 무관세 약속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도 미국뿐 아니라 의약품에 관세를 매길 수가 있게 됩니다. 자유롭게요. 그렇다 보니까 이후에는 글로벌 제약 시장에 그리고 가격단에 굉장히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죠. 다음으로 트럼프가 강하게 관세를 규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구리입니다. 앞서 이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었죠.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수입산 구리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지난달 말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명을 한 이유, 구리도 국가 안보에 있어서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필수 소재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 같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주요 자원들 그리고 원자재를 독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생산은 올려서 국방에 힘쓰고 관세도 올려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 원자재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도 높게 매겨서 중국에서 이 국방에 중요한 자원의 독점을 방지한다는 취지입니다. 자, 여기에 따라 시티은행은 또 이 같은 보고도 내놨습니다. 올해 안에 구리에 관세 25%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르면 2분기 중에 이 같은 관세 부과가 시행될 수 있다고도 점쳤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구리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최근에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구리 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한 구리 공급업체들 그리고 구리를 사들여야 하는 구리 제조업체들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선점하려는 수요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구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보시죠. 그리고 전자 AI 부품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 그리고 부속품을 우선으로 타깃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제품보다는 부속품을 우선 타깃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리쇼어링을 명분으로 계속해서 해외 기업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완제품보다는 부속품 쪽으로 먼저 관세를 받아서 해외로 이전하려는 이 공장 수요를 유지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속셈이고요. 또 기계 부품 쪽도 마찬가지로 리쇼어링 명분으로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마찬가지로 책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자, 이렇게 관세 시행이 정말 이제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로즈가든에서 연설에 나설 예정인데요. 연설 주제는 미국을 더 부유하게라고 합니다. 이 같은 트럼프의 브리핑 내일 새벽 5시에 전해지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바로 속보를 통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상호 관세 발표가 된다면 이제 무역 전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내일도 시장에 어떤 영향 주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민정의 사인 마칩니다.